띠링띠링 곰7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랙판다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은 도시에서의 각박한 삶과 인간관계에 지쳐 도피처를 찾고 있었다. 그때 존재조차 몰랐던 먼 친척의 부고와 함께 유산으로 낡은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막막했던 현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 집으로 향한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 시골길 끝에 서 있는 마치 숲이 집을 삼키려는 듯 나무들에 둘러싸인 낡고 거대한 양옥집의 첫 모습.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크고 기묘한 위압감을 풍긴다. 집의 육중한 대문을 열고 안뜰에 들어선다.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정원. 집의 외벽에는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고 벽돌 사이사이가 닳고 부서져 있다.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하고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선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먼지 쌓인 가구, 어둠이 내려앉은 넓은 공간, 햇살이 간신히 들어오는 창문으로 희미한 빗줄기만이 내부를 비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연은 발을 내딛었다. 짐 정리를 시작하며 하룻밤을 보낸다. 밤이 되자 집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닫아 놓았던 문이 삐걱이며 저절로 열리는 것을 목격했다. 애써 무시하려 하지만 신경이 곤두섰다. 낡은 집이라서 그래. 바람 소리일 거야.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인터넷으로 낡은 집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색해보며 과학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검색할수록 집에서 겪는 현상들과 관련된 기묘한 이야기들만 눈에 들어온다. 집의 기이한 현상들은 점점 대담해진다. 거실에 놓아둔 물건들이 밤새 주방으로 옮겨져 있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명확히 들린다. 시야 한 구석에서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 신호가 자꾸 끊기고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다. 외부와 소통하려 할수록 방해받는 듯한 느낌. 거대한 집 안에 홀로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의 물리적인 이상함을 발견했다. 벽의 도배지 아래로 무언가 꿈틀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거나 바닥 나무 틈새에서 끈적한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건자재가 아닌 이상한 질감이 느껴졌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친척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트렁크, 그 안에는 친척의 일기장, 해부학 및 식물학 관련 서적, 그리고 기괴한 스케치들,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한 노트가 들어있다. 일기장을 읽으며 친척의 광기 어린 집착이 엿보였다. 집은 살아있다. 성장한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 집의 특정 부분 지하실, 특정 방에 대한 기록과 함께 기묘한 의식이나 실험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등장했다. 일기장에서 언급된 지하실의 심장 혹은 가장 깊은 곳에 대한 기록에 이끌려 집의 가장 깊숙한 곳을 탐사한다. 어둡고 습한 지하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지하실 풍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음산했다.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 딱딱한 암벽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마치 거대한 나무뿔이나 살아있는 장기처럼 보이는 거대한 덩어리. 기분 나쁜 박동 소리가 들려오고 표면은 끈적하거나 축축했다. 이 집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그 덩어리 표면을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태나 신체 일부가 그 안에 파묻히거나 융합되어 있다. 일그러진 얼굴, 뻗어나온 손가락, 그리고 친척의 일기장에서 봤던 스케치와 섬뜩하게 닮아있는 모습이 잔혹했다. 깨닫게 되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은 들어오는 인간을 흡수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성장한다는 것을. 돌아가신 친척은 이 집의 첫 번째 혹은 여러 희생자였고 자신 또한 같은 운명에 처했음을. 집, 할아버지, 당신은 이 집의 일부였어. 그리고 나도. 도망쳐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다. 지하실을 뛰쳐나가 현관문으로, 창문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가빴다. 하지만 집은 탈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관문은 원래 없던 거대한 나무뿌리 같은 것으로 막혀있고 창문은 콘크리트 벽처럼 변해버린다. 다른 문을 열어도 아는 막다른 벽이거나 알 수 없는 기괴한 공간으로 이어졌다. 몸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피부가 간지럽고 따끔거렸다. 손등을 보니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거나 살갗 아래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다. 발은 바닥에 점점 들러붙어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몸의 변형 속도가 빨라졌다. 팔다리가 뻣뻣해지고
온몸에 기묘한 무늬가 돋아났다. 피부색이 나무색, 흑색, 혹은 기괴한 유기체의 색으로 변해갔다. 더 이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몸은 완전히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의식 또한 흐릿해졌다. 고통은 사라지고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집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외롭지 않은 일일지도. 아, 따뜻해. 안녕. 나의 집. 그리고 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집은 다시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현관문 옆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일그러진 여성의 얼굴 형상. 창문 하나는 마치 눈처럼 바깥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연은 이제 이 집의 일부가 되어 다음 방문객을 기다린다.